안녕하세요, 까시나무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코라는 RTA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국내에 모더 중에 한 분이신 옐로우키스라는 님이 만드신 무화기고요. 지금은 국내물에서 판매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알게 된 거는 EBF에서 일루문 님이 나눔하실 때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 물품입니다. 네, 제품을 써보니까 입호흡기기이면서 흡입압 조절이 어느 정도 폭넓게 되고요. 반폐호흡이 좀 가능한 정도이고, 특이한 점이 RBA 파츠를 기본 있고요. 또 기성 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성 코일, 자체 제작된 기성 코일이 아니라 이고원 메가라는 이고원 메가라는 무화기 있잖아요, 쪼요텍에. 거기서 사용하는 CLR 코일을 여기에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 따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상부 주입이 가능하고요. 크기가 굉장히 미니미합니다. 3mm 액상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경통은 원래 이제 울템으로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구한 것들은 쉽이 늦게 뜨는 바람에 일단 빨리 뜨는 걸로 구한 게 PC 아크릴 재질로 된 경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이 1대1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놈이 요 케이스에 담겨서 온 거고 드립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분의 이제 경통이 PC 재질로 된 약간 간유리 효과가 적용된 경통이 하나 추가해 있고요. 나머지 부품들이 있는데 기성 코일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부품입니다. 요거 말고도 더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 사용이 됐어요. 네, 동일한 피코의 이제 페텍의 이제 다른 버전인데요. 제가 좀 여러 개를 사가지고 남는 파트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파트들, 요 윗부분, 요것들이 이제 기성 코일을 사용할 때 위쪽에 끼워서 쓰는 부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의 경우에도 흰색과 두 가지 색상의 경통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기본 제공되는 드립팁이 SS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니미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자, 이 피코라는 무화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제품은 이제 정품을 써주면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외국에서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서는 판매하는 사이트를 하나 찾아냈는데 거기서도 품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아무래도 모더가 만든 무화기다 보니까 약간 비싸요. 거의 유로로 해가지고 한 15만원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액세서리를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피코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한글로 비읍, 이응, 피읍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더 베이프, 베이퍼가 아니라 베이프입니다. 네, 울템 재질, 상부 탑캡 SS 재질로 되어 있고요. 상부의 탑캡을 이렇게 돌려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액상을 주입할 수 있는 구멍이 4개가 있어요. 딱 뾰족 공병,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요 뾰족 공병이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내부를 한번 보면서요, 보도록 하죠. 자, 이놈을 뜯어 보겠습니다. 클론 버전의 리뷰죠. 네, 상부 탑캡 벗겨내면은 마찬가지로 액상 주입할 수 있는 홀이 보이고요. 경통을 이렇게 돌려서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경통 잡아주는 오링 하나 있고요. 챔버가 있는데요. 챔버 재질이 픽 재질, 원래는 픽 재질인데 울템 재질로 된 이 챔버도 있습니다. 원본에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픽 재질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울템 재질로 된 거하고는 약간 재질이 틀려요. 뭐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윗부분의 규격이 틀려서 이 링이 호환이 안 됩니다.
네, 요놈도 마찬가지로 한번 벗겨서 보면은 원래 이게 맞는 거죠, 사이즈가. 이 내부에 이제 그 이게 너무 꽉 조여놔서 지금 안 벗겨지는데, 안 벗겨질 때는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이고, 좀 많이 먹었습니다. 시커멓네요. 자, 보시면 윗부분에, 네, 윗부분 이 부분 사이즈가 틀려요. 나중에 이제 기성 코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파츠의 저 윗부분 넓이가 이거랑 딱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해놔가지고 물론 오링이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여튼 그렇고요. 챔버 탑캡을 위로 돌려서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안에 이제 빌드덱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빌드가 가능하고요. 이 챔버를 돌리게 되면 빌드덱이 같이 돌아갑니다. 빌드덱이 챔버 밑에 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빌드덱만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잡아 빼면은 빌드덱이 빠지는데, 역시 클론 버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플라스틱 재질의 마감이 썩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이걸 뺄 때도 약간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좀 사용하다 보면은 잘 빠질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네. 네, 이렇게 홈에 맞게끔 모양이 파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딱 맞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체결이 됩니다. 하부에 바깥 에어홀에서 들어온 공기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십자 스크류를 통해서 코일을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라풀과 비슷한 형태의 포스트 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피코의 이제 뭐 리빌드 관련한 게시물은 EBF에 이미 있고요. 저도 이거를 예전부터 리뷰를 한다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자, 리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놈은 빌드덱 구조가 좀 특이해 가지고 마운트를 한 상태에서 리빌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리빌드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EBF에 정확히 닉네임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팁이 있는데 그 게시물에 보시면은 이렇게 꽂아 놓고 거치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많이 돌아요. 굉장히 헐겁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으로 잡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역시 26게이지 칸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게이지 칸타를 거의 다 썼네요. 여유있게 끊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코일 지그를 쓸게요. 2.5mm 가이드에 코일 지그에다가 일곱 바퀴를 감았습니다. 카라폴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7바퀴를 감았고요. 자, 이런 SK 핀에다가 코일을 낀 상태에서 나사를 일단 먼저 풀어줘야겠네요. 빌드덱에 코일 고정 나사를 미리 약간 풀어 놓습니다.
이렇게 얹어 주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고 감아 주시면 돼요. 손가락에 쥐가 날라 그래요. 잠시만. 와우, 리빌드 하다가 쥐가 날려고 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얹어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감아줍니다. 모양은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요. 어수선하죠. 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롱노즈 같은 걸로 한번 텐션을 해주고요, 이쪽도 당겨줍니다. 코일 남은 다리를 짧게 잘라주고 이제 위치를 가운데로 옮기고요, 살짝 위로 들어줄게요. 약간 더 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여기다 체결했을 때 여기 솜을 이쪽에서 낄 수가 있는데, 솜을 뭐 미리 낀 다음에 여기다 넣어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빌드덱을 먼저 체결하고 솜을 끼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높이 들어 올려 주시는 게 솜 낄 때 좀 좋습니다. 약간 더 들을게요. 왜 이렇게 자꾸 흘리지? 네, 이렇게 좀 높이 들었습니다. 네, 이놈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껴주시고요. 부드럽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뻑뻑해요. 여기로 이제 솜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빌드덱에 체결해서 핫스팟을 잡고 나서 솜을 끼도록 할게요. 네, 510 센터핀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고요, 손으로 눌러보면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도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게 아니고 기성 코일을 사용할 때 여기다 끼는 부속이 있어요. 근데 그놈 같은 경우에는 기성 코일을 이렇게 꽉 체결을 해도 이렇게 계속 돌지? 이게 튀어나온 듯 싶어도 손으로 눌러보면 쏙 들어갑니다. 네, 기성 코일 사용하실 때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이게 클럽마다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네, 핫스팟을 잡아줘야죠. 네, 된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1cm를 잘라서, 요놈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솜 정리하는 방법이 약간 특이한데요, 뭐 취향 따라 하시면 되는데 솜을 짧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액상을 액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적셔주는 게 좀 귀찮아 가지고, 좀 보기 미관상은 좋지 않지만은 솜을 내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뾰족하게 말아주시고요, 껴주세요. 핀셋을 뭐 다 떨어뜨려. 와, 정말 문제예요. 왜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손에서 자꾸 놓치죠? 손에 힘이 없나? 자, 솜을 부드럽게 잘 당겨줍니다. 솜이 약간 빡빡해요.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잘라 가지고 액상 유입구로 그냥 막는 정도로 쓰셔도 되고요. 이게 액상 유입구가 경통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액상이 바닥에 약간 남았을 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솜을 내리는 방법을 쓰는데요. 자, 충분히 내려도 이 바닥 이 면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길이를 잘라줍니다. 일단 약간 더 잘라도 되겠네요. 반대쪽도 비슷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솜을 다 내릴 필요가 없고요. 일부만 약간 떼서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위로 올려줍니다. 예, 이런 형태가 되죠. 뭐 이 남는 양은 뭐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더 적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윗부분에 이제 이 것들을 적당히 잘라주세요. 좀 짧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솜 정리하는 핀셋이 또 안 보이네요. 네, 여튼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뭐 제가 먹을 거니까. 네, 이 솜을 약간 부하게 퍼뜨리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액상을 적시고선 할게요. 여기 맛있는 액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액상을 솜에다가 충분히 적셔줍니다. 나서 솜을 정리를 대충 해주시면 돼요. 뭐 꾹꾹 누르실 필요 없이 네. 이렇게 솜 정리를 하셨으면은 파이어 본인이 만족할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부 뚜껑을 닫아줍니다. 네, 이걸 닫으면서 네, 이 부분이 솜을 어느 정도 또 눌러요. 그러니까 솜량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누수는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다 닫아 주셨으면은 옆에 남은 것들은 그냥 벽면에 붙여 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잘랐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액상이 바닥에 있어도 다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미관상 약간 보기 좋지는 않지만은 네. 자, 리빌드가 다 됐고요. 그럼 이제 경통을 체결해 줍니다. 이 위쪽에 아까 보셨던 그 침리 위쪽에 이 오링은 세척할 때 굉장히 쉽게 빠져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자, 액상을 여기다가 주입을 해줍니다. 상부 탑캡을 닫아주시고요. 네,
다 됐네요. 드립팁을 끼워주고요. 끝입니다. 네, 에어홀이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가 되는 에어홀인데요. AF 시링이 약간 위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적당한 에어홀에 포지션 맞추신 다음에 구멍 하나만 쓰셔도 되고 더 빡빡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두 개. 원하시는 형태로 에어홀 맞추신 다음에 베이핑을 하시면 되죠. 자, 베이핑 한번 해볼게요. 네, 에어를 빡빡하게 하면은 굉장히 진한 맛도 올려주고 폐호흡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미한 사이즈. 이게 카라풀 스팀 튜너 버전하고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아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울템 경통을 쓴 요놈과 이렇게 옆에 대놓고 보면은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미니미하죠. 거기다 이제 상부 주입이 지원이 되고요. 기성 코일도 쓸 수가 있고요. 기성 코일 파트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기성 코일 사용할 때도 맛 표현도 꽤 좋아요. 0.5ohm인데요 0.5ohm짜리 기성 코일과 1.0ohm짜리가 있는데 저는 0.5ohm짜리 리빌드를 하면은 또 이제 ohm이야 이제 코일 많은 것 따라 틀려지니까요. 0.7ohm, 6ohm 정도로 세팅해서 베이핑을 하는데 기성 코일을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주변에 입문하시는 분한테 기성 코일을 쓰시는 분이 있다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CLR 코일을 사서 한 10개 정도 사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코일을 교체할 때마다 그 코일도 모아 놓는 거죠. 나중에 갖고 오면은 다시 리빌드를 한꺼번에 해서 주고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데 직접 리빌드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한테 기성 코일용으로 권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미니미니하고 맛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근래 만난 이 포흡기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베스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여기도 좋고 아이저스트 2 플러스 같은 8cm짜리 배터리에 얹어도 굉장히 사이즈가 미니미하기 때문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주 예쁜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코 RTA 클론 버전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